착오이하는 의사 정리해보고 좀 교재 좀 보면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일단 효과는 유효한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첫째,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시험 볼 건데. 오늘 이제 수업하고 시험했으니까 10문제 중에 다들 한 8개, 9개 맞춰야죠. 그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그죠? 다시 한번.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죄송합니다. 부담드린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그죠? 50점 맞아도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이죠.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첫째, 중요 부분임은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만 중요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재 예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의미는 없는 거고 항상 이게 왜 중요 부분일까 아닐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면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거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땅이 좀 작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표의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하는데 표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취소하고자 하는 자죠. 취소하고자 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죠. 부정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표의자 이렇게 외우시니까 이걸 풀어 써가지고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중요 부분이란 것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면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누가요?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취소하고자 한다는 말은 뭐예요? 효과 발생을 뭐죠? 부정하려고 하는 자죠. 그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면 표의자 누가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측에서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되고 이유는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중대한 과실이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재작년까지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시험이 잘 냈어요.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가 존재하더라도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문제인데 일단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과실이고요. 중대한 과실은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다.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냐면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어요. 그것은 뭐죠? 과실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업자를 믿고 거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착오가 발생했다.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확인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작년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을 뭐 하냐면 입증을 해요.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표의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럼 이거를 상대방을 풀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하면 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취소를 못하게 막는다는 말은 이것이 유효함을 뭐하다는 얘기예요?
주장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상대방은 누구죠? 효과 발생을 뭐죠? 주장하는 자가 뭐죠? 상대방이 된다. 까집니다. 요게 전부예요. 교체해볼까요? 자, 의 나와 있고 동계착오에서 원칙.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에서 1.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표시만 되면 돼요.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뭐요? 유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3번은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우측에 4번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로 찢지 마세요. 그죠?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취소의 요건 해가지고 1. 중요 부분에 착오해서 1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표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게 빠져있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인 거예요. 얘들이 나와 있는데 동그랗게 1번 볼게요. 1번은 뭐죠?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신용 매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등기를 못 받겠네. 등기를 못 받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에요.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죠? 채무 불이행 문제다.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뭐죠? 전제로 합니다. 참 저번하고도 죽어도 안 보시는데 아무튼 자, 착오는 뭐예요? 이행될 걸 전제로 해요. 그러면 갑돌의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이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오는 것은 뭐 신용 매매인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행되더라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 힘센 갑돌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없는 말똥이더라. 이거는 그 사람이 출근하더라도 이행이 되더라도 뭐죠? 중요한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 세액에 대한 착오.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요? 불이익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금 안 나올 줄 알고 팔았는데 세금이 뭐죠? 온팡지게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한 양도소득세 두개 올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매매대금 채무인 줄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뭐 인식 가능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의미가 없고 아무튼 규제 나온 얘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분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는데 넘겨보시면 1번은 뭐죠?
개념이고 2번은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된다. 뭐가 있다는 사실을요?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하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또 교재에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단수 누군가를 신뢰해서 확인 안 한 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착오의 효과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보시면 4번이죠. 4번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6번에 2번이죠. 6번에 2번 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나와요. 이 뭔 또 개소리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요.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뭐죠? 계집 사는데 동의했다고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하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뭐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위법행위는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백구자의 적용 범위 1번, 2번 큰 의미 없고 상단에 3번인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이해의 사항 또는 당사자 자기가 안 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내지는 않아요. 그냥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5번 착오의 담보 책임인데 이거 잘못됐는데 교재가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라는 말을 지우셔야 돼요.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재가 나오는 게 완전히 잘못됐는데 적어드리면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무엇만요?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착오와 담보 책임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교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결론만이에요. 착오와 담보 책임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고 담보 책임을 뭐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하냐면 착오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란 규정 존재 자체의 의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만 주장해야 되고요. 담보 책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전거를 인도받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기도 하지만 착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을은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겠죠? 근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고장난 자전거를 샀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요. 알았으면 안 샀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르고 샀으니까 이게 항상 뭐이기도 한 거죠? 착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한 거죠? 착오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과실이 아니라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겸학하는 경우에는 뭐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대방의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교재에 남아있는 대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가 나오죠. 사기가 뭐죠?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뭐이기도 한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꼭 전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왜요? 기망이 없으면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뭐요? 착오니까요.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망, 사기치는 것이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뭐죠? 사기다. 그럼 위법이라는 말이 뭐냐인데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위법한 것이고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자, 원래 뜻은 이런 거죠. 고려 청자를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 따라서 가짜인 줄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어야 이게 뭐죠? 사기인 거죠. 파는 사람도 진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짜임이 밝혀졌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고의여야 사기입니다. 과실로 기망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10월 달에 하늘나라 올라간다, 뭐 휴거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죠. 예수 믿으십시오. 뭐 몇 년에 뭐 하늘날 올라갑니다. 뭐 또 1999년 12월 30일에 또 인류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종각에 나가 있었어요. 망하더라도 많은 사람 사이에 뒤지려고 그죠. 아무튼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재밌는 게 있었어요. 김 목사라는 분은 어떤 걸 주장하셨냐면 이 10월 달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반 신도들은 영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많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재산을 싹 맡겨 놓으면 10월 달에 하늘나라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돈을 자기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는 거죠? 남들은 천국에 와서도 돈 없어 가지고 찔찔매지만 우리는 천국에 와서도 돈 갖고 와서 저 떵떵으로 잘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넘어갈까 싶은데 이게 기억을 정확히 한다는데 이게 한 30억 40억 됐던 것 같은데요. 의외로 또 이걸 다 같이 넘어가서 재산을 정리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사기냐 이거죠, 이것이. 이게 사기가 되려면요. 고의여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10월 달에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올라간다 그랬어야 뭐요? 사기인 거고요. 자기는 진짜로 10월 달에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었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기가.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재판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게 사기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사기로 판결 났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재판에서. 그러면 결국은 검사가 이 사람 지도 안 믿었다. 고의란 사실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입증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이 김 목사가 자기도 안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입증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요 재산을 받아가지고요.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이해되죠? 올라가긴 찾으면 되니까. 주식을 찾아요. 주식을 샀어요.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지만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3일 전에 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채권을 구입했는데 채권은 뭐가 있냐면 지급일이 있죠. 근데 지급일이 요 날 이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얘가 그 10월 달에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이런 채권은 구입 안 하죠. 올라갔다 내려서 돈 받고 다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10월 이후가 지급일인 채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다. 안 올라갈 건지 알았다. 고의니까 사기다. 이런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의여야 사기입니다.
과실로 기망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꼭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의는 뭐 해야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합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위법성 나오잖아요. 위법성 해가지고 예컨대 노점상이 나오고 밑에 백화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법하려면 뭐가 있어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길 가다가 노점상이 옷을 팔아요.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3만 원만 합시다. 이러죠. 왜요? 우리는 안 믿어 그 아저씨 말. 안 믿고 뭐죠? 깎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다는 말은 그쪽에서 뭐죠? 구라를 쳐도 웬만하면 사기가 아니에요. 왜? 그 양반은 뭐죠? 구라칠 거로 예비되어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아가씨 이 옷 얼마예요? 손님 30만 원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20만 원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요? 우리는 백화점은 그만큼 뭐예요? 신뢰하잖아요. 따라서 백화점이 사기치면 바로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과 같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당사자가 기망을 했다면 그럼 바로 뭐예요? 비난할 일이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 위법성으로 가는 거고요. 노점상 아시는 분이 속였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한번 정리해보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요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목에 칼을 들이민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무엇과 다름이 없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박이 있고 이것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법도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판례는 강박의 위법성을 둘로 나누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더라도 위법하게 됩니다.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강박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 그러면 뭐겠어요? 뭐 때려 죽인다, 그죠?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뭐 사례를 협박하거나 집에다 불 지르겠다고 지랄거리거나 그런 경우라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뭐가 나오는 거죠? 고소, 고발이 나오는 거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죠? 정당합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냈다면 그 자체는 뭐죠? 아무런 위법함이 없는데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뭐죠? 강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한참 뭐 미투 난리였죠. 그죠? 미투 그죠? 미투 막 이러다가 막 또 지금은 또 조용하죠. 그죠? 그죠? 참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난리가 난 거는 좋은데 난리가 나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어떤 사건의 해결을 하고 잠잠해져야지.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들만 괜히 잡고 오달수 왜 잡혔죠? 그 사람은 30년 전에 젊은 날에 그 한 번에 그 뭐죠? 그 썸 타던 아가씨와 한번 했다고 그냥 인생이 망가지고 그죠? 그죠? 또 그 누구죠? 그 문무일인가 누구죠? 국회의원 이번에 그 뭐죠? 사시던 했다가 사직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그 인간은 뭐죠? 그 뭐 이렇게 뭐죠? 트레킹 갔다가 이쁘장한 유부녀와 노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더듬다가 뭐 인생 망가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망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찝쩍거리다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력이 없이 잠잠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깨끗해서요? 아니죠. 이것도 교육 효과인데 이제 뭐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막 보도가 되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20년 전에 전화 왔어. 오빠가 나한테 20년 이랬지. 그럼 어떻게? 만나자. 각소나 만나자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막 이제 돈도 주고 막 각소나 미안해서 그때 내가 얼마 줄까? 10억 줄까? 막 이래가지고 뭐죠? 무마하면서 끝낸 게 더 많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임팩트 있게 막 나오다가 점점점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뭐죠? 오빠, 나 15년 전에 갑순이야. 나 기억해. 그러면 어떻게 확 가가지고 얼마 줄까? 해가지고 뭐죠? 이게 무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그냥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화 오면 웃기게 있네. 이 지집에 30년 전에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딱딱 잘랐겠죠. 근데 30년 전에 썸 탄 거 가지고도 인생이 아웃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전화 오기만 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나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내가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거고요. 고소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합의금을 받아냈다면 그것이 위법한가 아닌가는 결국은 합의금의 적정성 가지고 판단해요. 만약에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정당하다라고 평가된다면 위법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뜯어냈다. 뭐예요? 부정한 이익으로 평가된다면 그때 비로소 뭐죠?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돈을 뜯어낼 때 될 수 있으면 그냥 알맞게 뜯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여야 됩니까? 2단의 고의여야 된다.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는 굳이 뭘 필요 없습니까?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우측에 또 복잡하게 나와 있죠. 간단합니다. 자, 첫째,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으면, 강박을 했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면 이때는 갑은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어야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을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자, 사기나 강박은요,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병이 만약에 을의 피용자라면 직원으로 평가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죠? 제3자가 되죠.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인 병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면 헷갈리는데 그냥 우리가 대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든지 강박을 쳤든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1.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 담보책임과의 관계 가지고 사기와 담보책임은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차고와 담보책임은 선택 못했죠. 뭐만 주장할 수 있었죠? 담보책임만. 근데 사기와 담보책임은 뭐 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